한국과 미국, 일본은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대북 제재 결의 채택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외교부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낮 12시 45분부터 약 45분간 강경화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3자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서 세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전략적 도발에 대한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한일은 또 오후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네,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북한과 중국이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양자회담을 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봉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차 필리핀을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에 충실한 이행 및 추가 제재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한미 양자회담과 같은 시각 북중 양국은 마닐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리 외무상의 마닐라 입성 이후 ALF 참가국과의 첫 양자회담이었습니다. 한미는 동맹을, 북중은 혈맹을 과시하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미 간 회담이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반면 북중 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 겁니다. 안보리 결의 성공적으로 채택이 된 것에 대해서 또 그 채택된 과정에서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해 준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또 틸러슨 장관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我想会有助于长远方面最终做出一个正确的和明智的决断。 왕이 부장은 특히 북측에 더 이상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공조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한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연합뉴스TV 이봉성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우리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개선되는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개선시킬지 깊이 있게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사드 배치는 방어 차원의 조치라고 언급하며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곧 정상 간 통화 외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만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예고하면서 시점을 휴가 복귀 이후로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휴가 기간이던 지난달 3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5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단호한 대북 대응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문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북핵 문제를 보고받았던 만큼 최근 변화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가 그동안 한미 간에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밝혀온 만큼 새로운 대북 제재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상 간 통화에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 일본 최고 안보 책임자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책임자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3국 간 긴밀한 공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른 시일 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어제 새벽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안보리 제재 논의는 북한의 2차 ICBM 도발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고
미중 간의 치열한 물밑 협상이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임혜준 기자가 그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4일 북한이 1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다음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군사력 동원 카드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비친 미국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가 끝까지 군사 옵션은 배제해야 한다고 맞서는 바람에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 협상은 출발부터 지지부진했습니다. 교착 상태로 흐르던 협상에서 변곡점은 지난달 28일 2차 ICBM급 미사일 발사라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초강경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미국 측 논리는 이를 계기로 명분을 얻었고 대화론에 무게를 둔 중국 측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어 시작된 미중 간의 치열한 물밑 협상. 미국이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 공급을 금지하는 조치에서 한 발 물러서자 중국도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제재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안에 동의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후 현지 시간 5일 오후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북한의 2차 ICBM 발사를 기준으로 일주일 만입니다. 안보리는 이번 조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 거래의 90% 이상이 중국과 이뤄지고 있어 이번 새 제재의 실효성도 중국이 얼마만큼 협조하고 행동에 옮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임혜준입니다.